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3일 이제 눈이 그쳤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를 주재한 게 실로 10개월 만이랍니다. 10개월 만, 그러니까 지난 2월 이후 처음인데 아주 으시시한 경고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특히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강화된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주고 일상적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3단계까지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달라. 정부는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대응을 집중해 코로나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켜 나가겠다. 국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에 최대의 위기다.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것이 없다.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다.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진정 방역 모범국이라면 이제야말로 그 사실을 증명할 때다. 모두가 힘들고 지쳤지만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최상급의 표현으로 위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이게 지난 2월 코로나가 발생해서 4월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그 사이에 이 코로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실정이 될 줄 알았더니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극대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선거운동 자금 비슷하게 이 국민지원금을 쓰는 바람에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대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섣불리 휴가를 장려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완화 정책을 쓰다가 8월 중순경에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그 책임을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에 덮어 씌워 가지고 책임을 모면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사태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확진자 수가 이게 진짜냐, 필요에 따라 검사 수를 늘리면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이 정부가 위기를 돌파한다면서 언론을 동원하고 또는 국가 예산을 동원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확진자 수를 발표할 때 몇 사람을 검진했다 하는 것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으니까 이게 비율이 가장 중요한데 자꾸 국민들이 의심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이틀 뒤에는 다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급증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자연히 이 사람 목숨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되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국민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 하는데 국민들을 속지 않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뉴스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뉴스를 만드는 방법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처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큽니다. 정책을 펴면은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책을 펴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설사 욕을 좀 먹더라도 이 뉴스 메이커 기능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뉴스를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맞서려면 야당이 피나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야당이 뉴스를 만들어내려면 야당은 정책이 없습니다. 그럼 정책을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 반대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공수처, 5.18 특별법 등등등등 이거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그리고 북한에 풍선을 보낸다든지 하면은 처벌한다는 거, 이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런 법도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슬그머니 야당의 형식적 반대를 꺾고 통과시켰거나 이미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참 좀 난감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정신 차린다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국민이 각성하는 데는 보통 몇십 년 걸립니다. 교육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야당이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야당이 제대로 싸우려면 언론이 우호적이라야 합니다. 언론이 야당이 하는 정책이나 야당이 펴려고 하는 정책이나 이 운동을 제대로 보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 상황은 야당에 절대로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은 민주화 투쟁 시기에 싸웠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주호영 두 사람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주 얌전하게 싸웁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싸우는 척 할 뿐입니다. 여의도에 갇혀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의도에 갇혀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이 정권 세력은 거대한 대중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정부, 공기능, 군대, 국정원, 경찰, 검찰 등등을 장악하고 있고, 이게 플러스 민노총 같은, 정교조 같은 이런 비정부 기관을 또한 장악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과 싸우려면은 야당이 대중조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대중조직 갖는 것을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하는 것을 무슨 죄 짓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이 정권을 비화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시위를 합니다. 왜 국민의힘은 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거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리로 나오면은 저 한겨레 신문이, MBC가 요구하니까 거리로 나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뉴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뉴스를 만들어내지. 그럼 왜 이러냐? 결국 이것은 용기의 문제로 귀착이 되죠. 지금 상황을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생명재산 자유가 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목숨을 걸면서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모든 이 정치 투쟁의 궁극적인 결정은 어디서 나오냐면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거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냐?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유일한 가치입니다. 재산을 목숨을 걸고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입니다. 자유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본성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지렁이를 밟을 때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렁이도 자유는 생명권입니다. 생명의 표현은 자유입니다. 이동의 자유죠. 가장 중요한 게 이동의 자유죠.
동물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식물은 생명은 있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신성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개인의 기본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가 뭐냐 하는 데 대한 철학적 각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게 지도층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대전략이 나옵니다. 대전략은 대한민국은 간단합니다. 자유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대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전략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한미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래야 우리의 자유를 북한에 투입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를 북한의 노동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 비대칭 전략입니다. 북한은 노동당도 있고 막강한 핵 전력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무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돈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자유입니다. 돈과 자유를 결합시켜서 북한에 들여보내는 전략, 이게 자유통일 대전략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보수가 이렇게 작아진 것은 우리가 대전략을 구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대전략이 있었어요. 이승만의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 대전략,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전략, 이게 적중한 대전략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서울올림픽과 북방정책이란 대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대전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전략은 어디서 나오냐? 거대한 각성과 철학에서 나옵니다. 사상에서 나옵니다. 역사관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우파가 이렇게 작아진 것은 자유통일을 포기하면서부터입니다. 자유통일을 포기하고 자주국방을 포기하니까 간첩도 우리의 친구처럼 여기게 되는 이런 망조가 들었고, 그렇게 되니까 요사이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데 아주 매몰되어 가지고 좌파와 싸우는 게 아니라 친구인 우파를 괴롭히는 이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대전략입니다. 우파 대전략을 다시 탐구하고 토론해야 오늘의 난국을 헤쳐가고 문재인의 이 코로나 정치 방역을 돌파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고 신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서서 지켜내야 합니다. 자유가 없어진 뒤에 자유를 지키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